네, 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은 오름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좀 아쉽습니다. 자, 금요일에 잠금 해제 이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로 다음 주 시장 전략 대비를 해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과 잠시 후에 종목들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 전반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0.74%, 2.3%가량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관심은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는 듯한 분위기네요. LG에너지솔루션 3%대 강세, 오늘은 특히 SK이노베이션도 2.7% 강세 흐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혈액학회 앞두고 혼조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이거래일 만에 KB금융과 신한지주 금융주들의 빨간 불빛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조선해운 쪽은 전반적으로 조정.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려아연이 11.25% 급등세 시연을 하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번 주 워낙 좀 시장이 다사다난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봐야 될까 또 고민도 많고 오늘 시간이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에 앞서서 유영화 과장님과 지난주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사인앱 소프트입니다. 덜 오른 AI 소프트웨어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탐색을 하다가 이 종목을 발굴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5.1%의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사인앱 소프트도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파랗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이 종목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기업이라든지 그 업종의 모멘텀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같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했다가 물량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히려 저는 좀 하락을 좀 기회 삼아가지고 한번 접근도 가능하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이제 주말간에 그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다음 주에 아마 좀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전국적인 좀 불안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시면서 월요일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다시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대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AS 종목은 셀비온인데요. 유영호 과장님이 이 종목 말씀을 해주시면서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내년에 더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고가 기준으로 34% 벌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비온은 어떤 대응 해볼까요? 이번 주에 이제 모멘텀이 또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방사성 의약품 신약에 대한 이상 데이터가 또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보시면 61명의 환자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는데 47.5% 기존에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약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일단 플로빅토가 이제 라이센스 인 했던 그 가격, 그 기업의 가격 가치가 한 2조 원대 됐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뭐 상용화를 넘어서서 애로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플로빅토가 아마 한 번 맞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들 텐데 셀비온이 이제 상용화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데이터가 잘 나와서 된다면 한 3천만 원 아래쪽에서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환우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부담도 좀 적게 되고 하니까 선택을 할 가능성 그런 분들이 높아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건 데이터 그리고 이제 애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반등하고 있어서 시장의 어떤 이슈들만 아니라면 저는 이제 내년에도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보실 만한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제약바이오 트렌드 중에 하나는 과연 이 대기업과 함께 라이센스 아웃에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비온 같은 경우도 블록버스터 신약의 등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영호 과장님과 본격적으로 이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 전에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좀 했는지, 오늘 살펴봤던, 앞서서 리뷰로 들어봤던 사인앱 소프트도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모펀드의 사랑을 좀 받아줬고요. 뷰티 종목들도 오랜만에 그래도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코인, 전력기기, 엔터 다방면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수급적인 특징은 어느 쪽에서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0을 대비해서 통상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쪽들, 전력기기라든지 엔터, 뷰티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좀 견조한 버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전국의 어떤 이런 이슈들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기에 좀 완화가 된다면, 계속해서 저는 이제 기관 수급은 가리키는 방향은 한 방향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에서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엔터 같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쪽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기관들이 좀 주목을 하는 그런 섹터에서 좀 기회를 플러스 알파를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수록 거대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2.0 이전에 우리가 관세 피난처를 좀 찾아가는 움직임들이 기관과 사모펀드 수급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열어볼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APR이고요. 강력한 중장기 의료기기 대장 후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메디큐브입니다. APR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혼 디바이스계 거의 대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4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다시 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메디큐브 디바이스가 상당히 잘 팔립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4Q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대비해서 이제 선적을 이제 했던 부분이 운반비가 이제 3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컨센을 하회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에 구글 트렌드나 아마존 베스트셀러 집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4분기에는 북매출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메디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쪽이죠. 미국에서 코스알엑스라든지 조선미녀 쪽에 구글 트렌드를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네, 파마리서치도 보면은 구글 트렌드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6월부터 이제 부스터 프로 판매 개시 이후에 미국의 트래픽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력 제품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부스터 프로인데, 주름이라든지 이제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쪽의 카테고리 1위를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팔고 있는데, 토너죠. 카테고리 쪽에서 이제 제로 모공 패드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도 잘 되고 화장품도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4Q는 아마 영업이익 한 39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는 부분들이 고무적이고요. 북미 매출은 한 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YOY로 100%, QOQ로 한 50%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모두 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 다변화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아마도 계속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쪽은 이제 신제품 디바이스인데,
고주파 디바이스인 울트라튠 그리고 초음파 디바이스인 하이포커스 샷 이게 이제 두 개를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예.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울트라튠 같은 경우는 홍콩하고 일본 쪽에서 순차적으로 런칭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는 하이포커스 샷하고 울트라튠의 비중이 20%까지 이미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프로 미니가 또 올리브영의 이제 20대 분들을 타겟 10대, 20대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런칭이 됐는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PR, 신제품인 이 부스터 프로 미니가 굉장히 좀 작게 그리고 가격도 다운이 돼서 나와서 상당한 흥행을 끌고 있다라는 기사 헤드라인도 많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탄탄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APR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것을 살펴볼까? 들여다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서서 의료 미용기기 쪽도 그리고 화장품 쪽도 탄탄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더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 쪽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시장에서 트렌드인 이제 PDRN 전용 공장을 이제 건설을 했고요. 빠르면 아마 이제 시생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스와 이제 그 화장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제상 공장은 앞으로 향후에 바이오 부문을 좀 키우려고 하는 동사의 전초기지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당 캠퍼스에서 이제 PDRN 화장품 생산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 또 지금 건기식 쪽도 지금 진출을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배경에는 APR이 최근에 특허 상품권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싹 뺀다. 쓱 뺀다. 네. 이런 어떤 이 상표권을 출원을 한 거예요. 뭔가 그러다 연상이 보니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다이어트 관련 건기식을 출시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또 이제 본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또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4분기 실적 말씀드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1,6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총 지금 2조 정도 되는데 여전히 좀 이 성장세에 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예. 사실 뷰티 미용 의료기기가 이렇게 판매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뚫고 APR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상표권 출원까지도 좀 기대감을 끌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APR이 저평가 구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1차 65,000원, 손절가 4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PR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44,000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APR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봤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비만 치료제 쪽이네요.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라이징 스타라고 감히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비만 트렌드를 조금 바꾸는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만 치료제는 저는 이제 중장기 빅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도별로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져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향후에 이제 비만 치료제의 큰 차세대 트렌드는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을 가지실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체중 감소가 극대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더 빼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장기 지속형 아니면 이제 경구용 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랄릴리 제품을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근 감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해소해야 이들의 어떤 장기적인 매출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의 트렌드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가 체중 감소를 굉장히 주목을 했다면 아마도 저는 내년에는 유지요법
이것이 이제 좀 확장될 거고, 결국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주사제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사만이 아니라 빅파마들은 다 지금 경구용 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구용 개발이 비만 치료제의 제2의 서막을 저는 좀 제2의 막을 오히려 좀 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마 이제 이 경구용이 이제 정말 앞으로 잘 출시가 된다면 전체 비만 시장에서 아마 이제 매매수 한 30% 이상은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라일릴리가 비만의 가장 이제 주사제로는 선두인데 첫 이 경구용 신약이 내년 3분기에 3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구용을 볼 때 이 약이 그러니까 치료제가 성분에 따라서 케미컬이냐 펩타이드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릴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후기 경구용 비만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케미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화에는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다중 적용제가 또 트렌드예요. 아무래도 이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일라일리가 더 많이 살을 빼준 이유도 이 다중 적용제인데 이거 하기가 상당히 케미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펩타이드 쪽으로 가야 되는 트렌드고 동사가 이제 펩타이드 쪽으로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결국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펩타이드가 더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의 비만 치료제 트렌드는 기존의 이 치아 주사 제형에서 앞으로 경구형이 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펩타이드형이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는 성장 모멘텀인데요. 성장 모멘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들어보고 가격 전략까지 저희 한 번에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동사가 이제 메세라라는 기업하고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을 했고요. 동사는 메세라라는 기업은 미국 바이오벤처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D&D 파마텍의 이제 데이터가 내년에 아마 4월 정도에 상반기 정도에 확인이 될 텐데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이 비글변 기준으로 경구용 흡수율이 5%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리벨서스 같은 경우가 0.6% 정도로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 기대감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내년 4월 이외에도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 2-3개 정도의 추가 임상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 55,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가격 전략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뷰티 쪽으로 한꺼번에 이야기를 들어봤던 잠금해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